안녕하세요. 마니버니입니다. 여러분, 월요 지식회가 오늘로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와우! 벌써 100회라니 저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오늘 월요 지식회는 100회 특집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버니 대리님, 100회 기념으로 글로벌 셀럽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다네요. 대박! 그럼 마니씨, 우선 영상부터 볼까요? 네, 같이 보시죠. 월요 지식회 100회 특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최다 출연 게스트라면서요. 이제 고정 멤버 가나요? 100회 특집 정말 축하드리고요. 마니버니 구독자 여러분,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루이비통은 알아도 제 이름은 몰랐던 한국의 Z세대 여러분들께 월요 주식회에서 절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기대하겠습니다. 월요 지식회 100회 특집이라는데 실리콘밸리 우먼파워를 대표하는 제가 빠질 수 없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여성 CEO들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제 걸크 대상인 앤 워치스키 언니까지? 정말 머스크 형님 고정 출연시키면 안 되나요, 우리? 됐고요. 그간 월요 지식회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나 한번 정리해보세요. 알았다고요. 그럼 월요 지식회 100회 특집 가보자고! 우선 이 마니가 제일 열공했던 주제는 전기차였는데요. 전기차는 단순히 내연기관차에서 엔진만 배터리로 교체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젠 모르는 분들 안 계시죠? 다시 말해서 전기차의 본질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대 스마트폰 내지 모빌리티 기능을 수행하는 IT 디바이스라는 것. 이걸 이해하고 발상 자체를 새롭게 하느냐, 계속 내연기관차 시절의 사고방식을 못 버리느냐에 따라 전기차 비즈니스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도요. 테슬라의 선도하에 자동차이자 디바이스인 전기차가 대세가 되자 전통의 자동차 회사들은 물론 애플, 소니 같은 테크 회사들도 이 게임에 등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처음부터 전기차로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들에도 엄청난 여파가 몰아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의 두뇌인 반도체와 심장에 해당되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최근 LG화학에서 분사해서 별도로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저 멀리 미국 땅에서 배틀을 벌인 흥미진진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한국의 두 대기업 싸움에 미국 정부가 더 긴장하며 중재에 나설 만큼 차량용 배터리 확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도체는 또 어떤가요? 차량용 반도체 품귀 또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는 인프라라고 공언하며 공급망 개선을 주문한 건 유명한 이야기죠. 동시에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을 놓고 중국과 벌이는 신경전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요.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전기차뿐 아니라 현대 테크놀로지 거의 모두의 근간이 되고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속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많이는 계속 지켜볼 생각이랍니다. 저 버니는 소프트 파워의 경제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월요 지식회를 통해서 이 주제를 다양하게 스터디해볼 수 있어서 정말 흥미진진했답니다. 초기에는 K-팝 스타들의 매니저 역할 정도였던 기획사들이 이제 대기업 수준의 거대 엔터사들로 성장하고 플랫폼들과도 제휴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K 콘텐츠 IP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OTT의 격전장이 된 이야기도 들려드렸죠. 어느 것 하나 애정이 안 가는 에피소드가 없지만 그래도 이 버니의 최애 에피소드를 꼽으라면 Z세대가 패션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루이비통, 구찌, 발렌시아가 등등 사모님들이 주 고객이던 명품 브랜드들이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르는 1020 고객들을 사로잡고자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너무 많았거든요. 패션 비즈니스에 메타버스와 NFT를 도입한 것도 흥미로웠고, 이전에는 패션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하이테크를 접목한 시도가 정말 쿨했죠. 네, 메타버스야말로 대세 중의 대세죠.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진짜 우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는 걸 목격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들의 세계가 멀티버스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네요.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는 AR, VR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데다 MZ세대의 부캐 열풍, 즉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에 힘입어 현생 이상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또 하나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죠.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끼워 맞추길 거부하고 각자의 세계관을 창조한다는 개념이 이제는 새롭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사명까지 메타로 바꾸고 이 트렌드에 가장 적극적으로 올라탔지만 현실 도피적이고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키는 메타의 접근 방식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반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원래 잘하던 사업 분야를 기반으로 현생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 경제 인프라로 암호화폐와 NFT 등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응용 기술들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현생에 만족하지 않고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삶을 확장하는 우리 인간들은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구에 안주하지 않고 광활한 우주로 진출 중입니다. 과거에 나사 같은 국가기관에서나 하던 일인데 이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 등이 나서서 민간 우주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의 우주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주 산업의 르네상스는 단순히 상업적 기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을 놓고 지구상에서 전방위로 벌어지는 미중 갈등도 모자라 우주에서도 한판 붙을 기세거든요. 한층 높은 차원의 안보와 자원 확보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국가 간 스페이스 레이스. 과연 누가 먼저 달과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할지 올해도 쭉 지켜보자고요. 이 시대 기업의 덕목은 ESG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친환경 E, 사회적 책임 S, 투명한 지배구조 G를 의미한다는 거 많이 버니 구독자라면 다 알고 계시죠? 사실 기업 윤리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환경 문제까지 포함된 기업 성적표로서 ESG가 자리 잡은 건 상당히 최근인 2020년 초부터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락 CEO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 요인을 제대로 반영한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계기가 되었죠.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담론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그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월요지식회에서는 째깍거리는 탄소 시계와 함께 위기를 구체적으로 와닿게 알려드렸습니다. 즉, 지금 수준으로 계속 탄소를 배출하다가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가 증가해서 해수면 상승 등 각종 재앙을 맞게 되는데 그때까지 6년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 즉 넷제로를 목표로 전 세계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사방에서 들리는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자, 다 복습하셨죠? 탄소 중립을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들도 다양하지만 개인으로서 힘을 보탤 방법도 많이 있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채식을 하는 건데요. 흔히 굴뚝 산업에서만 탄소가 배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날로 증가하는 전 세계인들의 육류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도 이 버니가 알려드렸습니다. 채식주의자로서 특히 마음 뿌듯한 에피소드였답니다. 이상 월요지식회 100회까지의 하이라이트를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백신과 치료제 이야기, 그리고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한층 가파르게 성장 중인 바이오테크 분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우리 월요지식회가 구독자님들과 함께 기나긴 팬데믹의 터널을 함께 지나고 있는 셈이네요. 그동안 우리의 일과 삶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이야기 드렸었죠? 시간은 순삭인 것 같은데 그동안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2022년 1분기 동안에도 국내외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건 그렇고 마니 씨는 월요지식회 진행하면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게 뭐예요? 세상 모든 일은 연결돼 있다? 이를테면 전기차 얘기하다 반도체 얘기로 연결되고 또 그게 자원개발 얘기로 넘어가다 우주산업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나도 전에는 메타버스랑 암호화폐가 대체 뭔 상관인지 했었거든요. 뭘 알아야 투자도 한다는? 참, NFT가 뜨면서 이제는 아트 투자도 부호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트렌드를 부지런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겁니다. 그냥 트렌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체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맥락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네요. 여러분들은 100회의 월요지식회 중에서 어느 에피소드가 제일 좋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마니버니였습니다.